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크레센트 무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온 붕어형님 안녕하십니까? 금일 12월 25일 월 500에서 600 영상을 보면서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사연을 보내보네요. 저희 회사는 연매출 500억대 중소기업이며 한국 본사와 해외 2개 법인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6년차 저희 급여 사항을 공유하자면 한국 월급 세후 300만원, 중국 월급 현재 환율 185원 기준 세후 222만원, 3개월에 한 번 품위 유지비 세후 222만원, 12월 기준 총 월급은 세후 596만원입니다. 집값은 품위 유지비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명기하지 않았으며 법인 차량 소렌터 개인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 7년차 과정으로 진급하게 되어 급여가 10%가량 올라 월 세후 660만 정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아온 봉영님도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건 그만큼 월급만큼의 값어치를 해야 한다는 것,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만큼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요즘 SNS 및 커뮤니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들에도 500에서 600 다 넘게 받음 이런 식 댓글이 많은데 땅 파면 돈 나오나요? 돈 주는 사람, 회사는 병신이 아닙니다. 값어치를 못한 사람에게 월 500에서 600을 주지 않습니다. 우선 저의 업무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급 파견을 위해 채용된 케이스입니다. 제 위에 법인장 한 분이 계시며 아래로 한국인은 저 한 명이고 나머지 사무직은 5명 모두 중국인입니다. 중국어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개발, 원가, 구매, 관리, 품질, 생산 총 6개 부서 중 6개의 부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법인장은 무엇을 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법인장은 보호받은 결제를 하는 자리입니다. 실무를 하지 않습니다. 물음표를 날리실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원가 절감 1순위는 사무인원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사무인원은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업무는 원자재 발주, 회계관리, 수출 수입 통관서류 작성, 인원관리, 고객협의, 견적서 작성, 신규 개발 등등등등이며 한국인 중국인 고객 모두가 제가 대응합니다. 급할 땐 제가 직접 차 끌고 납품을 가야 할 때도 있고 생산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접수되는 90%의 문제는 저를 통해 진행 해결되며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입사해서 5년, 일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일이 안 끝나면 자발적 잔업,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다 출근하고를 반복했습니다. 네, 시몬이 들어가세요. 힘든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잘 버텨냈고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며 이제는 나름 그렇게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었고 최종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남들과 비교를 하며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은 의지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난 얼마 버는데 남들은 얼마 버네를 언급하지만 정작 본인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이직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쉽다면 세상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체면으로 항상 스스로 되새기는 말이 있는데 불가능은 없다와 니꼬라지를 알라이며 이게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워라벨입니다. 남이 봤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업무들을 나랬을 때 표면적으로 혼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될 겁니다. 5, 6인분의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시간도 24시간이니까요. 하지만 시간 한축을 위해 연구를 하고 시간을 쪼개고 분석을 하다 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죠. 해내야 하는 일이니까요. 일단 시도도 해보고 부딪혀 봐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시작도 안 해보고 안 될 것 같네, 빡세 보이네, 안 되네, GG 하고 끝내버립니다. 위 생각이 든 계기가 지난 4년간 본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 몇십 명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단 2명입니다. 사람은 본인 분수를 알고 이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해 본인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을 접하고 비교하다 보니
자연스레 눈만 높아지고 가진 능력 대비 많은 것을 취하려 하는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과 과정을 거쳐 그 자리에 이르렀고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도태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으니 당연히 줏대도 없습니다. 그들이 품은 헛된 희망은 헛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이유는 성공하고 정말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워라벨을 논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처음 욜로와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을 때 입사 2, 4년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뭔 개소리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욜로와 워라벨은 위에서 너희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그러니 쉬엄쉬엄 하면서 그대로 가난하게 살아. 라는 마인드를 사람들에게 주의시키기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절대 노력, 희생 없는 대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개척해 나갈 의지가 없고 방구석에 앉아 투정이나 하고 있다면 평생 제자리면 다행이겠네요. 욜로 하다가 골로 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영상을 보다 제 주변 사촌, 친구, 지인들의 한심한 정신상태를 보다 붕우 형님의 영상을 보고 주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리고 덕분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추후 저의 경제적 문제, 붕우 형님이 들으시면 뒷목 잡으실 만한 얘기도 있으니 시간 나면 또 메일 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렸는데 뭐 잘 전달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좋은 댓글이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오히려 이게 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오히려 한국에서 경쟁했으면 이 돈을 못 받았어요. 인정하시죠? 한국에서 이 돈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없어요. 이분 지금 연봉을 한국에서 받으려면 거의 없습니다. 뭐 삼성 같은 데 들어가도 삼성 들어가도 삼성에서 성과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서에 들어가야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한국 월급과 중국 월급을 따로 받네.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에서 이 정도 돈 받은 거에 상무급 월급 받는 겁니다. 상무나 이사급 월급 받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월급 따로, 중국 월급 따로 이렇게 받고 요거 따로 받고 그러니까 이걸 평균 때리니까 596만원. 세후 596만원이면 한국 돈이면 세전 한 8,800에서 9,000 사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거의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한 8천만원 후반대의 돈을 받고 있는 거죠. 세후 저 정도 돈이면 꽤 많은 돈이죠. 특히 저 나이 때. 이분이 현재 한국 나이 34살인데 34살 나이에 이 돈 받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660만원 받으면 1억을 짓는 거죠. 1억 언저리 돈을 짓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님을 굉장히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뭐냐면 너 하나의 회사의 존폐가 왔다 갔다 거린다. 이 돈을 주는 거니만큼 넌 잘해야 된다. 약간 이런 압박이 실린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받는다고 나 이제 돈 받으니까 성공했네. 이제 나 좀 편하게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 이만큼 주는 거니까 이 돈에 우리 회사의 존폐가 너한테 걸려있다. 그래서 잘해라. 이겁니다. 중소기업 이 정도 돈을 준다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너 이거 똑바로 못하면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이거 잘못되면 우리 회사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우리가 대우를 해주는 만큼 착실하게 잘해라. 너 하나에 여러 사람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막중한 자리예요, 이게.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이 정도 대우는 정말 특급 대우입니다. 완전 특급 대우. 거의 대기업급의 대우를 하고 있잖아요. 대기업도 파견나간 직원한테 이 정도 돈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과분할 정도로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거의 중소기업 신입사원 3명분 이상의 돈을 주는 거죠. 그만한 돈을 주는 이유는 그겁니다. 네가 3사람 이상의 몫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사람 인건비 계산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오너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 위치까지 갈 수가 없어. 특히 중소기업은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이 급여, 인건비를 생각합니다. 이분한테 세후 690 줬다는 거는 너는 아무리 못해도 기본 신입사원 3명 이상의 몫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
야, 대단하다, 부자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분도 굉장히 막중한 거예요. 근데 이 막중한 업무를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분을 내치기 힘듭니다. 쉽게 말해서. 왜냐? 이분이 똑바로 못하면 이 중국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이 중국이 안 들어간 여파가 한국까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소기업이 중국까지 왔다는 건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물량을 못 꺼내기 때문에 중국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거는 게 크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이 보통 중국까지, 다른 시장까지 진출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한국 내수 시장만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중국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활로를 개척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 회사는 중국 개척했다는 거 뭐냐면, 한국에서 버는 돈보다 중국에 돈이 많고, 한국에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회사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빡시고, 매출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활로를 뚫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공장 안 뜯어면 한국 공장도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장이 이제 법인이 두 개 있다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이제 회사 입장에서 좀 알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보다. 그러니까 너 잘해라. 챙겨줄 테니까. 너가 똑바로 못하면 여기도 답이 없다. 이걸 포함시킨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직원들 월급 얼마 받는지 아세요? 중국은 내가 알기로는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100만 원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중국 대기업. 예전에 세계는 지금인가 나왔었는데 중국은요, 우리나라보다 대기업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훨씬 더 치열해. 우리나라 경쟁이 치열한데 중국은 더 치열해. 왜냐하면 중국은 일단 대기업 취업하는 상하이나 베이징이나 북경을 와야 돼요. 거기 다 있잖아요. 시골이 없어. 우리나라가 더 심해. 우리나라는 그래도 본사가 서울에 있고 공장들은 다 지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본사에 근무할 거 아니면 지방으로도 이제 지원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대부분이 대도시에 있어가지고 시골에 있는 사람도 이제 와야 돼요. 근데 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런 방 같은 데 쪼개가지고 막 생활을 해요. 중국 그 100만 원 벌려고 그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거예요. 100만 원에서 80만 원. 이분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네. 그러니까 이분 한 명 없으면 지금 보니까 법인장님은 내가 봤을 때 중국어가 이렇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마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저 중국 사람들 여직원들 니즈도 맞춰야 됩니다. 여직원 니즈. 왜냐하면 한국 사람하고 다르거든. 중국 여자와 한국 여자 다르잖아. 그러면 중국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중국 사람들 저 직원들의 어떤 특색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식 방식을 따라하면 안 따라요. 중국 사람들의 어떤 특성도 알아야 됩니다. 저 차이니즈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 보면 한국 사람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이 실무적인 일을 돌아가는 사람은 여직원들 5명이에요. 여직원 5명이 다 중국 사람이야. 그럼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일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시장에서만 알지 한국 본사 공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 합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분명 일하면서 저 중국 직원들도 짜증나는 것도 많을 거예요. 뭐 중국 직원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아시죠? 만만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뭔가 일을 느긋하게 하는 성향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시간 초 단위로 이렇게 짜맞추기 시간은 굉장히 익숙하잖아. 타이밍으로. 만만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지고 해도 그냥 나는 천천히 하면 되지. 내가 불편하지 회사가 불편하지 이런 마인드죠. 그냥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뭐 시간 내로 쥐어 짜내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저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한국은 쥐어 짜내는 문화에 너무 익숙하잖아. 중소기업 말할 것도 없고 납기 막 하루 며칠 이런 거에 막 어떻게든 빨리 보내려고 막 이제 사활이 걸리는데 중국은 뭐 아유 뭐 오늘 걸리건 내일 걸리건 뭐 어차피 뭐 끝날 일인데 뭐 굳이 빨리 갈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인드. 근데 저분들은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잖아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걸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회사가 중국에 있다라 중소기업은 납기가 생명이야. 그럼 저분들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 것 같아. 업무 조율하는 것도 납기를 맞추는 게 굉장히 빡빡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또 해외다 보니까
한국 대동이 빨리 오는 것도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납기를 절대 여유 있게 주지 않습니다. 예.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물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오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자주 와야 되거든요. 대기업 한 번 오면 배로 오잖아. 근데 그럼 이제 큰 배 같은 거를 오잖아. 한 번가 크게 보내자. 근데 중소기업은 만들어질 때마다 바로바로 보내야 돼. 바로바로 보내가지고 언제 뭐 아이템 왔는지를 회사에 계속 보고해야 돼. 저분도 일하면서 전화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현지 한국 담당자한테. 물건 이번에 보냈으니까 도착 안 했다고요? 보냈는데 분명히 좀 확인해보고 전화 드리고, 이게 전화통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빠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바쁜 일이야. 그러면 중국 직원들한테 중국말로 또 샬라살라 하면서 또 얘기하겠지. 근데 중국 직원들이 또 따라줄 모르겠는데, 우린 만만디다. 뭐, 배째라 뭐, 어떡할 거냐. 우리는 뭐, 천천히 할 거다. 뭐, 그 회사, 그 직원들 사정이지. 우리 사정이냐. 그럼 미치는 거죠, 이게. 만만디 진짜, 씨. 그러면 이제 이분들 또 달려야 돼. 만두 같은 거 사줘가면서, 이분들 좋아하는 것도 사줘가면서, 물량 공세하면서, 이게 또, 또 세게 또 뭐락하면 안 되거든요. 뭐락하면 안 되니까, 또 중국식 방식으로 또 먹고 싶은 거 뭐냐 하면서 또, 뇌물 공세 펼치면서, 또 달겨야 돼. 내가 이래주면 또 해주겠다 하면서. 아마, 예. 이게 막, 뭐락하면 또 중국 사람도 대든단 말이에요. 뭉쳐 대든단 말이에요. 또 따로따로 묻는 게 중국 사람 잘 뭉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무서운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조선족도 그렇잖아요. 잘 뭉쳐. 얘네들이 억울하다 하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5명이 뭉쳐가지고 다구리 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경험해본 것 같아요. 경험해봤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적당히 구슬구슬하게 맞춰가면서 그냥 어차피 저분들 없으면 뭐 물량 못 맞추니까 적당히 구슬려 가면서 만두 몇 개 지워져 가면서, 저분들이 만두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달게야지. 뭐 이렇게. 이거 혼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을 혼자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얼핏 봐도 한 4명, 5명 일이에요. 4명, 5명. 일을 원래 같으면 사무실 관리인은 1명, 그리고 납품 관리인 1명, 그리고 미팅하는 사람 1명, 담당자 1명, 이렇게 한 4명은 있어야 되고, 4명, 5명 있어야 되는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야, 굉장히 많으면. 15시간씩 일했는데 15시간 오버될 때도 많을 거예요. 예. 오버될 것도 많을 겁니다. 17시간도 있을 테고, 18시간도 있을 테고, 20시간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 15시간이라는 거지, 무조건 15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이제 밤 꼴딱 새고 나간 적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잔 적도 있고, 차에서 잔 적도 있고, 자다가 한번 벽도 부딪힌 적이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자다가 사고 난 적도 있을 거예요. 운전하다가 코피 난 적도 있고 사고 난 적도 있을 거예요. 건강 챙기세요.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 챙겨야 돼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젊을 때 고생하면 나이 먹어 이게 티가 납니다, 이게. 근데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나처럼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렇게 워커리처 일하니까 날씨도 이렇게 버리 말고 일하라, 이게 아니라, 돈을 많이 받으면 이 정도 일은 해야 된다. 이 정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것은 그냥 일이 편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명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힘들고 뭔가 책임지기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건데,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받으면서 편한 일을 찾고 싶은 건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일은 당신한테 안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착각을 하는 게 있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워라밸을 하면 여러분 못 살아요. 워라밸이나 욜로에 빠지면 못 삽니다. 젊은 층이 착각하는 게, 젊은 친구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워라밸이나 어떤 그런 그 SNS나 이제 욜로에 빠지는 게 뭐냐면 뒤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지금 사회는 미래를 더 봐야 돼요.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노년이 되었을 때 봐야 되는데, 노년이 없어. 지금 친구들 얘기하는 거 보면 40대가 없어요. 40대 계획이 없고 노년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나라에서 우리 힘들다 하면 해주겠지란 마인드야. 뭘 해줘,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점점 가면가서 복지에 기대면 안 돼. 왜냐, 노인구 많아지잖아. 그럼 나라에서 그 많은 농민들 다 못 챙겨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지금 50% 가까이 되는데, 노인 빈곤율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노인들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의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노인 2명 중에 1명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욜로 나왔던 그런 이제 이 워라밸을 따진 친구들 보면 뒤가 없습니다. 30이나 40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막 안 쓰겠죠. 내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돈 흥청망청 쓴다거나 뭔가 이렇게 푸어지다 하면서 안 살겠죠. 근데 계획이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인생 계획의 플랜에 대한 어떤 그 시야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당장 오늘만 보이는 거지. 올해만 보이고. 내년은 없고, 내후년도 없고, 5년 뒤도 없고, 10년 뒤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의 핵심이 그런 거야. 성공하고자 정말 노력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워라밸 논한다는 거야. 근데 웃긴 게 그 워라밸 직장도 노력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 노력을 해야. 왜냐? 이 워라밸은 젊은 사람, 나 하나만 여기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워라밸에 꽂혀 있어. 근데 이런 워라밸에 살 수 있는 자리는 지금도 별로 없을 뿐더러 앞으로 적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오너들은 안단 말이에요. 워라밸이 기업의 입장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워라밸 한다는 거면 직원들한테 챙겨주기 말해야 된다는 거고 직원들 신경 써주는 돈도 많이 줘야 돼. 근데 기업이 뭐 좋다고 그렇게 많이 합니까? 기업이 그냥 설치하는 이윤집단인데 남는 게 있어야 기업을 하지. 다 퍼주면 기업을 하냐 말입니다. 안 그래요? 점점 기업들은 이윤을 많이 따진다는 거죠. 이윤을. 실리를 많이 따진다니까. 어떻게 우리 회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사람 뽑으려고 하지 우리 회사에 워라밸을 따진 사람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몰산식한 방식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일을 혹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워라밸 되는 직장을 못 들어갈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렇게라도 하면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자, 아무튼 우리 크레센트 부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강 꼭 챙겨요. 건강. 예, 건강검진 받으시고 밥은 제때 먹어요. 밥때 건너뛰지 마세요. 야식 드시지 마시고요. 밥은 되도록이면 뭐 자극적인 거 드시지 마시고 밥 챙겨 먹고 술은 웬만하면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잠은 최대한 많이 챙겨주세요. 이게 젊을 때 버티지만 그 나이 먹어서 못 버텨요. 40 넘으면 그런 분들 제가 폭삭 느는 거 많이 봤어요. 젊을 때 이렇게 밤새고 이렇게 일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좀 홀릭처럼 살다가 그게 40대에서 이제 폭삭 늘는 분도 많이 봐요. 아니면 건강 때문에 쓰러진다거나.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크레센트님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잘 나간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 이상 가야 돼요. 이게 한때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를 10년, 20년을 계속 유지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유튜브 같은 게 그렇죠. 유튜브 이 세계도 한때 떡상대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뭐 사고 치거나 문제 생겨가지고 접는 사람도 많잖아. 떡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하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썰 풀고 있지만 이 상태를 5년, 10년, 20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올해 끝나면 12년째거든요. 저는 계속 가고 싶어. 15년, 20년이든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조심해야죠. 조심할 거 조심하고 체력 관리 잘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영상들 찍어야 되고 저도 이 바닥에서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 많이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장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장사 같은 것도 지금 장사 잘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이 정도 만약에 월천 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월천을 벌 수 있는지 아니 앞으로 벌 수 없으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지금 돈 많이 벌면 앞으로도 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승달님 앞으로도 건강 유의하시고 이 자리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야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